청소부 따위가 통역을 한다고? 좋아. 지금 당장 10초 안에 페르시아어로 인사해봐. 청소부 따위가 통역을 한다고? 강태준 회장의 비웃음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화상회의 화면 속 이란 부회장이 차갑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복도에는 직원 30여 명이 몰려들어 구경하고 있었죠. 좋아. 지금 당장 10초 안에 페르시아어로 인사해봐. 못하면 너는 물론이고 이 계약 깨지면 직원 200명 전부 길거리에 나앉는다. 청소복을 입은 이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변에서는 누군가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처음이 아니었죠. 3년 동안 수없이 무시당해 왔으니까요. 하나, 둘, 셋. 회장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수진은 화면 속 이란 부회장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그녀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이 오기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2021년 가을 새벽 4시. 수진은 알람 전에 눈을 떴어요. 옆방에서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지하철 안 정장 입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수진은 청소복 가방을 품에 안았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려 고층 빌딩을 올려다봤을 때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간판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언젠가는 나도. 17층 회의실에서 청소하는 동안 회의 중인 직원들은 수진을 투명인간처럼 대했어요. 이란 프로젝트, 통역사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야? 수진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페르시아어. 자신이 할 줄 아는 언어였으니까요. 책상 위 서류를 정리하려는 순간이었어요. 청소부는 서류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기밀인데. 박 과장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지는 고개 숙이고 나왔어요. 퇴근 후 병원 수납실. 이번 달 치료비 200만 원 밀렸는데요. 카드 3번 다 거절됐어요. 간호사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이걸로 다시.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내일까지 입금 안 되면 퇴원 절차 밟으셔야 해요. 병실에서 어머니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수진아, 그냥 집에 가자. 엄마, 제가 해결할게요. 복도 계단에 앉아 수진은 가방 속 졸업장을 꺼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학과 졸업. 먼지 앉은 졸업장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죠. 이게 무슨 소용이야. 원룸으로 돌아와 창밖을 봤어요. 강남의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너무 먼 세상 같았죠. 하지만 수지는 몰랐습니다. 내일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걸. 2024년 4월 어느 날 아침.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비서실장의 다급한 외침이 복도까지 들렸어요. 통역사가 급병으로 입원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 당장 구해. 강태준 회장의 고함 소리. 페르시아어 통역사가 한국에 5명도 안 됩니다. 모두 일정이. 그럼 오늘 오후 2시 화상회의는 어떻게 하라고. 복도에서 청소하던 수진이 걸음을 멈췄어요. 200억 원 계약 날아가면 회사 끝입니다. 하반기 직원 절반 정리해고 각오해야 해요. 수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1시 회의실 청소 차례가 됐어요. 안에서 강태준과 임원들이 긴급회의 중이었죠. 잠깐만 청소하고. 아, 됐어. 나중에 해. 나가려던 순간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화상회의가 이미 연결된 상태였죠. 페르시아어였습니다. 도대체 한국 회사는 약속도 못 지킵니까? 통역사도 없이 회의를. 하산 알리 부회장의 분노 섞인 목소리. 부회장님 잠깐만. 강태준의 어색한 영어. 더 이상 못 기다립니다. 계약은 여기서 끝입니다.
수지는 그 말을 완벽히 이해했어요. 손에 쥔 걸레가 떨렸죠. 복도에 나와 섰을 때 수진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말해야 하나. 오후 1시 30분. 화장실 거울 앞에서 수진은 중얼거렸어요. 이수진, 넌 할 수 있어.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3년간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떠올랐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 문자였어요. 내일까지 치료비 미납 시 퇴원 조치됩니다. 수지는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지금 아니면 기회는 없어. 오후 1시 50분. 회의실 앞 복도 안에서 강태준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회의실 문을 두드렸어요. 회장님.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뭐야? 지금 바쁘니까 청소는 나중에. 제가 페르시아어 할 줄 압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박민서 전무의 얼굴이 굳었죠. 뭐? 너가? 네. 한국 외대 중동학과 졸업했고 테헤란 대학교 1년 유학했습니다. 박민서가 비웃으며 끼어들었어요. 회장님, 청소부 말을 믿으시는 겁니까? 증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강태준은 수진을 훑어봤어요. 청소복 차림. 믿기지 않았죠. 좋아. 그럼 증명해봐. 화면 속 저 사람한테 지금 당장 페르시아어로 인사해. 10초 안에 못하면 너는 물론이고 계약 깨지면 직원 200명 전부 길거리야. 복도 직원들이 몰려들었어요. 누군가 휴대폰으로 촬영 시작. 윤지혜도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눈빛 깊은 곳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어요. 하나, 둘, 셋.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수지는 화면 속 하산을 바라봤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죠. 살람 알레이쿰, 하산 알리 부회장님. 완벽한 페르시아어였어요. 저는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의 이수진입니다. 뜻하지 않은 상황으로 무례를 범했습니다. 이란의 위대한 문화를 아는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화면 속 하산의 눈이 커졌어요. 당신의 페르시아어는 테헤란 사투리까지 완벽하군요. 타로프까지 지켰어요. 어디서 배웠습니까? 테헤란 대학교 1년 유학했습니다. 하피즈의 시를 사랑합니다. 하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하피즈를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까? 수지는 망설임 없이 페르시아어로 시를 암송했어요. 모든 슬픔은 지나가고 기쁨의 정원이 다시 찾아온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강태준의 입이 벌어졌고 박민서의 얼굴은 창백해졌죠. 이수진 씨, 당신과 이야기하니 마음이 편안합니다. 오늘 회의 당신이 통역해 주시겠습니까? 영광입니다. 그 순간 수진의 3년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회의 후 강태준이 수진을 불렀습니다. 지금부터 이란 프로젝트 전담 통역 맡아주세요. 월급은 5배로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복도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하지만 박민서는 박수하지 않았죠. 저 여자, 설마 5년 전 그때. 박민서 머릿속에 기억이 떠올랐어요. 성희롱 고발했던 인턴. 얼굴이 비슷했죠. 그날 저녁 호텔 라운지. 지혜야, 너 수진이랑 대학 동기지? 박민서가 윤지혜를 불렀어요. 네, 외대 동기예요. 윤지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저 여자 제거해야 해. 박민서가 윤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와주면 다음 승진은 너야. 윤지혜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수진에게 깨끗한 책상이 배정됐어요. 명찰 이란 프로젝트 전담 통역. 수진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3년 만에 자신의 자리가 생긴 거였으니까요. 수진아,
윤지혜가 밝게 웃으며 껴안았어요. 완전 대박. 우리 동기인 거 아무도 몰라. 자랑하고 싶은데. 지혜야 고마워. 근데 조용히 해줘. 알았어. 내가 많이 도와줄게. 윤지혜의 미소는 완벽했어요. 하지만 돌아서자 차갑게 식었죠. 점심시간 수지는 동료 청소원들과 함께 앉았어요. 수진아, 우리랑 밥 먹어도 돼? 언니, 저 여전히 똑같은 수진이에요. 오후 강태준이 수진을 불렀습니다. 다음 주 하산 부회장 한국 방문합니다. 전담 안내 맡아주세요. 알겠습니다. 회사 운명 걸린 겁니다. 실수하면 안 돼요. 경고가 섞인 목소리였어요. 퇴근 후 병원, 어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제가 해냈어요. 치료비 걱정 안 해도 돼요. 어머니는 눈물 흘리며 딸을 껴안았죠. 자랑스럽다. 근데 수진아, 너무 무리하지 마. 높은 곳은 바람도 세니까. 그날 밤 박민서와 윤지혜가 다시 만났어요. 계획은 이렇게. 박민서가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5년 전 자료야. 이수진의 과거. 윤지혜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함정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월요일 아침. 수진이 출근했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직원들이 휴대폰을 보며 수군거렸죠. 컴퓨터 화면에 회사 게시판이 떠 있었어요. 익명 게시글 긴급 이수진 신상 폭로, 마이너스 과거 성희롱, 거짓 고발 전력.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첨부 동영상 15. 화면에는 사흘 전 회의실 앞에서 떨던 수진의 모습. 누군가 찍어둔 영상이었죠.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봐, 긴장하는 거. 원래 실력 없으니까 떠는 거 아님? 사기꾼 냄새. 회사 이미지 실추. 수진 씨, 회장님이 부릅니다. 회장실 강태준과 박민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거짓 고발 아니었습니다. 증거는? 회사가 모든 기록 폐기했습니다. 제가 약자였기 때문에. 박민서가 끼어들었어요. 제가 5년 전 그 회사 인사팀장과 통화했습니다. 거짓 주장이었다고 하더군요. 명예훼손 역고소 가능하답니다. 수진이 박민서를 날카롭게 봤어요. 박 전무님, 당신이 그때 그 사람이시죠? 순간 정적. 박민서가 비웃었어요. 저를 모함하는 겁니까? 회장님, 이런 사람과 일 못합니다. 수진 씨, 조사 끝날 때까지 업무 정지입니다. 출근하지 마세요. 회장님, 나가세요. 복도에서 직원들의 수군거림. 윤지혜가 다가왔어요. 수진아,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지혜야, 집에 가서 쉬어. 내가 상황 파악할게. 친절한 목소리였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수진은 물건 챙겨 건물을 나섰어요. 3년간 일한 건물을 뒤돌아볼 때 눈물이 흘렀죠. 다시 원점이야. 저녁 6시 한강 다리 위. 수진은 난간에 손을 올렸어요. 아래 검은 물이 일렁였죠. 이제 끝인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수진아, 어디야? 엄마. 수진아, 내가 살아줘야 내가 버틴다. 엄마는 내가 있어서 버티는 거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 포기 안 할게. 꼭 이겨낼게. 그래,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 난간에서 손을 뗐어요. 증거를 찾아야 해. 5년 전 기억을 되살렸어요. 당시 청소 아주머니가 있었죠. 다음 날부터 수진의 추적이 시작됐습니다. 사흘간 수진은 5년 전 회사 주변을 돌았어요. 혹시 5년 전 여기서 청소하셨던 60대 아주머니 아세요? 글쎄요. 대부분 모른다는 대답. 포기하려던 순간 맞은편 식당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어요.
혹시 김순자 아주머니? 어머, 넌 수진이? 저 기억하세요? 그럼 그때 일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작은 식당 구석 자리. 아주머니, 혹시 그날 증거 같은 거. 순자 아주머니가 가방을 뒤졌어요. 사실은 있어. 정말요? 그날 복도 청소하면서 이상한 소리 들었거든. 혹시 몰라 녹음 켜놨어.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죠.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수진 씨, 나랑 잘 지내면 정규직 전환 도와줄 수 있어요. 전무님, 이건 업무와 관련 없는 업무. 내가 한마디 하면 당신 인생 끝장나요. 5분간의 녹음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아주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입 막으라 했어. 미안해, 수진아. 아니에요. 수진은 파일을 복사했어요. 이틀간 더 증거를 모았어요. 박민서와 윤지의 문자 메시지, 회사 컴퓨터에 남긴 대화 기록, 그리고 결정적으로 박민서가 경쟁사에서 받은 뒷돈 증거, 복사기에 놓인 서류를 발견한 거였죠. 충분해. 모든 증거를 USB에 담았어요. 강태준에게 이메일을 보냈죠. 진실을 밝힐 증거가 있습니다. 전 직원 앞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십시오. 다음 날 아침 답장이 왔어요. 내일 오후 2시 본사 대강당. 전 직원 회의. 수진의 심장이 뛰었어요. 진실을 밝힐 순간이 온 거였죠. 그날 밤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엄마, 내일 제 인생이 바뀔 거예요. 어떻게 되든 엄마는 내 편이야. 네, 엄마. 다음 날 오후 1시. 대강당 앞. 안에는 300명이 모여 있었어요. 박민서와 윤지혜도 앞줄에 앉아 있었죠. 준비됐습니까? 강태준이 물었어요. 네, 회장님. 수지는 연단에 올랐어요.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죠. 진실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회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강당 회의 당일 새벽. 긴급. 하산 부회장 오늘 한국 도착. 회의 연기. 강태준의 긴급 문자였어요. 수진은 당황했어요. 하산이 갑자기 한국에? 수진 씨, 하산 부회장 전담 안내 맡아주세요. 대폭로는 내일로 연기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오전 10시 인천공항. 하산이 내렸어요. 수진과 강태준이 마중 나갔죠. 환영합니다, 부회장님. 수진 씨, 반갑습니다. 공항 로비에서 윤지혜가 다가왔어요. 수진아, 내가 하산 부회장님 정보 준비해뒀어. 이거 봐. 서류를 건넸어요. 하산 부회장 마이너스 한우를 매우 좋아함. 접대 시 최고급 한우 필수. 선물 추천 한국 전통 시계. 고마워, 지혜야. 수지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직 윤지혜를 친구로 믿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7시 강남 최고급 한우 레스토랑. 부회장님, 한국 최고의 한우입니다. 수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하산의 표정이 굳었어요. 수진 씨, 저는 채식주의자입니다. 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제가 페르시아 문화 전문가라고 하셨죠? 그런데 저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았습니까? 하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실망입니다. 하산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호텔로 돌아가겠습니다. 차 안 수지는 눈물을 참았어요. 윤지혜가 준 정보가 틀렸어. 아니, 설마.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사과의 의미로 선물을 준비했어요. 윤지혜가 추천한 한국 전통 시계. 하산의 호텔 스위트룸. 부회장님, 어제 일 정말 죄송합니다. 작은 선물입니다. 정성스럽게 포장된 상자. 하산이 열어봤을 때 얼굴이 굳었어요. 시계였죠. 수진 씨,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국 전통 시계입니다.
시계를요? 페르시아 문화를 안다면서 시계를 선물하다니. 수지는 순간 깨달았어요. 페르시아 문화에서 시계는 시간이 다 됐다. 죽음을 의미하는 금기였죠. 부회장님, 저는 당신이 정말 페르시아 문화를 아는 사람인지 의심스럽군요. 이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계약은 재검토하겠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복도에서 주저앉은 수진. 윤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혜야, 내가 준 정보 전부 틀렸어. 미안, 확인 잘못했나 봐. 태연한 목소리. 하지만 전화 끊은 윤지혜는 박민서에게 문자를 보냈죠. 계획대로 키읔키읔 수진 완전 망함. 그날 밤 수진은 윤지의 행동을 되짚었어요. 너무 친절했고 너무 적극적이었던 윤지혜. 혹시 회사 컴퓨터에 몰래 접속했어요. 윤지의 이메일 계정 확인. 박민서와 주고받은 이메일들. 하산 정보 고의로 잘못 전달. 수진 망하게. 시계 선물 아이디어 완벽. 페르시아 금기니까.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지혜야, 넌 왜? 모든 이메일을 저장했어요. 그리고 하산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부회장님, 30분만 시간 주십시오.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본사 대강당. 여러분, 이수진입니다. 300명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박민서는 여유로운 표정이었죠. 프로젝터 켜주시겠습니까? 화면의 첫 자료. 5년 전 저는 인턴이었습니다. 상사에게 성희롱 당했죠. 웅성거림. 증거 없는 주장은. 박민서가 일어섰어요. 증거 있습니다. 재생 버튼. 수진 씨, 나랑 잘 지내면. 내가 한마디 하면 인생 끝장나요. 5분 녹음. 대강당 조용. 조작이야. 5년 전 청소원 김순자 씨가 녹음했습니다. 여기 계십니다. 뒷좌석에서 순자 아주머니가 일어났어요. 두 번째 자료. 이번 프레임에도 공범이 있습니다. 윤지혜와 박민서 문자 대화. 게시판 건 잘했어. 촬영 영상도. 악플 알바 섭외 완료. 윤지혜가 도망치려 했지만 경비원이 막았어요. 지혜야, 친구였잖아. 친구? 너만 잘 나가는 거 볼 수 없었어. 세 번째 자료. 그리고 어제 하산 부회장님께 거짓 정보를 준 것도 윤지혜입니다. 화면에 윤지혜와 박민서 이메일. 하산 정보 고의로 잘못 전달. 채식주의자인데 한우 추천 키읔키읔. 시계 선물은 페르시아 금기. 완벽한 함정. 객석이 술렁였어요. 네 번째 자료. 박민서 전무는 경쟁사에서 5천만 원 받고 계약 파기 시도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테크노 이노베이션. 이란 측의 무례한 계약서, 통역 방해 모두 계획이었습니다. 강태준이 벌떡 일어났어요. 박민서가 무릎 꿇었죠. 빚이 너무. 용서. 당장 나가시오. 경찰 신고합니다. 경비원들이 둘을 끌어냈어요. 화면이 바뀌었어요. 하산이 화상으로 연결돼 있었죠. 수진 씨, 어젯밤 당신 메시지 받고 모든 자료 검토했습니다. 부회장님, 당신은 함정에 빠졌던 겁니다. 내가 의심해서 미안합니다. 하산이 고개 숙였어요. 당신의 진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계약 진행합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300명 기립박수. 수진 씨, 회사 대표에서 사과합니다. 중동사업부 이사로 임명합니다. 객석 뒷줄, 순자 아주머니와 어머니가 눈물 닦고 있었어요. 진실은 결국 밝혀졌습니다. 일주일 후 테헤란행 비행기. 263시간 후 1등석에서 비명이 들렸어요. 도와주세요. 하산의 다급한 목소리. 조카 레자가 가슴 움켜쥐고 쓰러져 있었죠. 기내 의사분?
승무원의 방송. 박민서가 나섰어요. 제가 의사입니다. 하산이 희망에 찬 눈빛으로 봤어요. 물을 많이 마시게. 박민서의 엉뚱한 지시. 수진이 앞으로 나섰어요. 안 됩니다. 심장마비 환자에게 물은. 나는 의사야. 의사라면 그걸 모를 리 없는데요. 하산이 박민서를 의심스럽게 봤죠. 제게 맡겨주세요. 3년간 암 환자 간병했습니다. 수진이 레자 옆에 무릎 꿇었어요. 승무원님, 아스피린과 산소 마스크요. 지시는 정확했어요. 레자 씨, 제 목소리 들리세요? 천천히 숨 쉬세요. 페르시아어로 부드럽게. 기도문 같이 외워요. 이란 유학 시절 배운 기도문을 암송했죠. 레자도 따라하며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비행기 긴급 착륙시켜야 합니다. 두바이 공항 긴급 착륙. 구급차가 대기 중이었어요. 공항 대합실. 하산이 수진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이 조카를 살렸습니다. 어떻게 감사?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공항 경찰이 박민서를 데려왔어요. 의사 면허증 제시 못합니다. 거짓 의사였군요. 하산이 차갑게. 경쟁사 돈 받고 계약 방해하러 여기까지 온 겁니다. 수진이 증거 파일을 보여줬어요. 윤지혜와의 이메일, 거짓 정보, 모든 음모. 수진 씨, 당신은 진짜였군요. 하산이 수진을 껴안았어요. 계약 진행합니다. 앞으로 당신과만 일하고 싶습니다. 사흘 후 테헤란. 계약 서명 전날 아침 한국 언론이 발칵 뒤집혔어요. 강태준 회장 학벌 위조 의혹. 고아 출신 숨기고 거짓 이력. 호텔 스위트룸. 수진 씨, 끝났습니다. 계약 취소하십시오. 한국 돌아가면 사퇴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산이 알게 되면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뭐라고? 숨기는 것보다 정직한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장님, 과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맨손으로 회사 키운 진짜 영웅의 이야기죠. 오후 2시, 이란 국영석 유공사 본사. 계약식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산이 일어섰어요. 오늘 아침 강태준 회장 과거가 보도됐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고. 술렁임. 저도 고아였습니다. 정적? 한국인 양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분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겁니다. 하산이 강태준을 봤어요. 강 회장님, 맨손으로 회사 일으켰습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압니다. 출신이 아니라 인품으로 판단합니다. 진정한 페르시아 지혜입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강태준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감사합니다. 악수했을 때 박수가 터졌어요. 계약 서명 완료. 200억 원 규모였어요. 비행기로 한국 돌아오는 길. 수진 씨, 부사장으로 임명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이미 증명했어요. 능력도 인품도. 강태준이 창밖을 봤어요. 이제 숨기지 않고 살겠습니다. 당신이 용기 보여줬으니까요. 수진은 미소 지었어요. 1년 후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본사 대강당. 수진이 연단에 서 있었어요. 명찰 부사장 이수진. 여러분, 오늘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표합니다. 숨겨진 인재 발굴 프로젝트입니다. 300명이 경청했어요. 학력, 출신, 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능력을 증명할 기회를 드립니다. 저처럼요. 박수가 터졌어요. 객석 앞줄, 건강 회복한 어머니가 눈물 닦으며 미소 지었죠. 옆에는 순자 아주머니. 이제 인사팀 고문이었어요. 강태준도 무대에 올랐어요. 저도 고백하겠습니다. 조용해졌어요. 저는 고아원 출신입니다. 20대에 이 회사 청소부로 시작했습니다. 놀란 표정들.
하지만 그 과거를 숨기며 살았습니다. 부끄러워했죠. 강태준이 수진을 봤어요. 수진 부사장이 가르쳐 줬습니다. 과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거라고. 앞으로 우리 회사는 출신이 아니라 능력과 인품으로 평가하겠습니다. 기립박수가 터졌어요. 며칠 후 면접실 문이 열렸어요. 들어온 사람을 보고 수지는 잠시 숨이 멎었어요. 5년 전 자신을 해고했던 전 회사 인사팀장. 저는 떨리는 목소리. 이수진 씨. 아니, 부사장님. 죄송합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5년 전 제가 틀렸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저는 겁쟁이였습니다. 앉으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네. 과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능력만 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보여주세요. 인사팀장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면접 후 수지는 창밖을 봤어요. 강남 빌딩 숲. 3년 전 청소하던 그 건물들.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하산 부회장 메시지. 수진, 당신 덕분에 우리 회사도 인재 발굴 프로그램 시작했습니다. 일안에도 당신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감사합니다.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부회장님,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저녁 어머니와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수진아. 네, 엄마. 넌 성공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잃지 않아서 대단해. 어머니가 딸 손을 잡았어요. 권력 가졌지만 약자 무시하지 않고 복수할 수 있었지만 용서를 선택했잖아. 수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딸 자랑스럽다. 그날 밤 수진은 회사로 돌아왔어요. 1층 로비 전시 공간. 액자 속 옛 청소복. 아래 문구 모든 일에는 존엄이 있습니다. 청소복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고마워. 포기하지 않은 나에게. 창밖 서울 야경.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어요. 그 각각의 불빛 뒤에도 누군가의 꿈과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창가에 서서 조용히 말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포기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빛을, 그 가능성을 믿어주세요.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분의 빛이 세상을 밝힐 날이 올 거예요. 수진의 미소가 창문에 반사되어 빛났어요.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